가장 최근에 부각된 천공 이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였습니다. 천공이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의료계 분쟁, 정부와의 조정 방안이란 제목으로 자연의 법칙은 3등분의 원리가 적용된다면서 3대7의 법칙을 운운하자 공교롭게도 2,000명의 30%인 600명 의대 정원 가능성 기사가 바로 났습니다. 즉각 대통령실이 부인하긴 했지만 그 여파로 사직 전공의가 아예 천공의 공개 만남까지 제안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천공의 미신 정권과 무속인 비선 행태가 합리적 의심 수준을 넘어 어처구니 없는 사실 정황들이 차고도 넘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주술이나 미신에 빠지면 결국 국력이 쇠퇴하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영역보다 한국 종교계에서 윤 정부의 이런 무속 논란에 대해서 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며 혼란을 가중시키던 윤 대통령이 총선 투표를 부산 명지일동 2000번지 바로 앞 사전투표소에서 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내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천공 스승의 성이 이 씨이고 그래서 이천공과 윤 대통령의 이천과 연관된 이슈들이 최근 언급되고 있는데 더 이상 우연으로만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주간조선에서조차도 의대 증원 2,000명 숫자에 또다시 불거진 음모론이란 제목으로 윤 대통령의 이천 관련 사례들을 보도할 정도이니 이쯤 되면 가히 합리적 의심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외에도 2023년 2월에 청년 인턴을 2,000명 채용했고 7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2,000조 참여를 요구했으며 12월에 학폭수사관 2,000명을 투입했습니다. 올해 늘봄학교도 2,000곳을 적용하려 하고 3월 산업부 로봇테스트 필드에도 2,000억 원을 투입했으며 명동 밥집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조차 쌀 2,000kg을 기부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일까요? 사실 2,000이란 숫자에 집착하는 행태가 주목받기 전부터 윤 정부가 천공과 연결된 미신 정권임을 드러내는 정황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윤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의 경우도 2018년 유튜브에 용산에 법을 의미하는 용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한 내용처럼 실제로 추진됐었습니다. 2022년 4월 3일에는 반대 목소리로 이전 예산이 없으면 천막이라도 칠 것을 말했고 바로 다음 날에 윤 대통령은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이전해야 한다고 국힘 의원들에게 발언했었습니다. 취임식에서 천공과 관련 인사 2명이 공적 자리에 참석해 초청 명단 공개를 요구하자 행정안전부는 초청 명단이 공공기록물 관리 대상이 아니라며 초청 대상자 4만 1,000명 중 약 3만 명의 명단을 파기했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도 천공이 조문 가면 탁한 기운이 붙어올 수도 있다고 발언한 직후에 벌어져 당시 외교 참사라는 지적과 함께 무속공화국이란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천공에 도어 스태핑하면 안 된다는 발언 후 도어 스태핑을 중단해 무속비선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그럼에도 천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이고 영부인이 바빠져야 국익에 엄청난 길이 열린다는 둥 이태원 참사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막말까지 연일 쏟아냈지만 정부 당국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승찬 당선자나 김종대 전 의원같이 천공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이들만 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 당했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부각된 천공 이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였습니다. 천공이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의료계 분쟁, 정부와의 조정 방안이란 제목으로 자연의 법칙은 3등분의 원리가 적용된다면서 3대7의 법칙을 운운하자 공교롭게도 2,000명의 30%인 600명 의대 정원 가능성 기사가 바로 났습니다. 즉각 대통령실이 부인하긴 했지만 그 여파로 사직 전공의가 아예 천공의 공개 만남까지 제안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천공의 미신 정권과 무속인 비선 행태가 합리적 의심 수준을 넘어 어처구니 없는 사실 정황들이 차고 넘치는데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이 사태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주술이나 미신에 빠지면 결국 국력이 쇠퇴하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영역보다 한국 종교계에서 윤 정부의 이런 무속 논란에 대해서 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독교와 불교 등 정통 종교계가 천공의 미신, 샤머니즘 관점과 가치 등을 온전히 따르는 윤 대통령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바른 것이 아닌가요? 또한 개교회에서 이단에 대해 성도들에게 주의하고 경계하고 말도 섞지 말라고 하지만 윤 정부에 만연한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는 왜 받아들이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이 받았다고 자부하는 한국교회가 천공 관련 행보에는 침묵하고 오로지 반공 이념에만 매몰되어 건국전쟁에 대해서는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면서 왜 천공과 윤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신앙적 목소리도 내지 않는지 탄식이 절로 납니다. 물론 북한 공산주의가 무신론적 유물론에 기반하고 있고 김씨 일가를 우상숭배하다시피 하므로 당연히 종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속신앙으로 우상숭배를 일삼는 윤정부와 천공의 행태에 대해서도 교회가 앞장서서 똑같이 신앙적 비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념과 정치 권력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혹자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개개인은 어떤 종교를 가지든 왈가왈부할 사안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 전체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공인이자 정치 권력자입니다. 결코 사이비 종교 비전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칭 타칭 기독교인이라며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심지어 김건희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까지 기독교 언론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특히 한국교회가 윤 대통령 부부와 천공 연관 문제만큼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성경적 가치 기준에 맞춰 강하게 규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간 방문이나 관저 이전 개입 의혹 같은 위법 정황의 경우에는 종교계와 상관없이 비선 최순실의 사례처럼 철저히 수사를 받고 법적인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